서울의 명동성당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마치 천국의 문처럼 빛났다.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성당 내부를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웠다. 높은 천장은 금빛과 자줏빛으로 물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며 성당 안의 모든 것을 신성한 분위기로 감쌌다. 오늘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K-테크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김민재의 결혼식이었다. 45세의 민재는 아내를 잃은 후 오랜 세월을 외롭게 보냈다. 그의 삶은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억대의 계약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행복으로 빛났다. 그의 신부 박수진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부드러운 비단처럼 어깨 위로 흘렀고 그녀의 미소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모든 이를 매료시켰다. 서울 상류층은 그녀를 완벽한 신부로 칭송했다. 명동성당의 긴 나무 의자에 앉은 귀빈들은 그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지는 순수와 사랑의 화신처럼 보였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눈빛은 모두가 그녀를 민재의 두 번째 기회,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빛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수지는 민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라고 소개한 박지훈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오빠가 아니라 연인이자 공범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결혼식을 치르고 민재의 재산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뒤 추적이 불가능한 나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 비밀스러운 대화는 조용한 호텔 복도에서 이루어졌고 위조된 신분증과 결혼식 다음날 떠날 단방향 비행기 표도 준비되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국과 법적 협정이 없는 먼 나라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한편 수진이 결혼식 전 머물렀던 강남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23세의 젊은 청소부 이은지가 근무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상경한 은지는 서울의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낮밤 없이 일했다. 그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님에게 정직과 성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배웠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매일 아침 호텔로 출근해 복도를 닦고 객실을 정리하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수진과 지훈을 만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은지는 복도를 청소하던 중 수진과 지훈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거액의 돈과 결혼식 다음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은지의 귀는 그들의 대화에 끌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나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며칠 뒤 수진의 스위트룸을 청소하던 중 은지는 열린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해외 계좌로 송금될 거액의 돈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계좌번호, 송금 날짜, 그리고 결혼식 후 즉시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은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진과 지훈이 무언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은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어둠 속에서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했으며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음모였다. 은지는 부모님이 늘 말씀하던 것을 떠올렸다. 정직은 언제나 옳은 길이야. 하지만 그 정직함이 그녀를 위험한 갈림길로 몰아넣었다. 진실을 밝히면 직장을 잃을지도 몰랐다. 호텔은 그녀 같은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수진과 지우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은지를 쉽게 묵살하거나 심지어 그녀를 고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녀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 터였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으려 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은지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호텔로 출근하며 수진의 방을 청소했다. 매번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수진의 노트북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가끔 그녀가 방을 떠난 사이에 화면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은지는 그 화면에서 송금 내역 외에도 이상한 메모들을 보았다. 지훈, 신분증 준비됐어. 비행기표 확인했어.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은지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했다. 수진과 지훈은 김민재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그녀의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호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오히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은지는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은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재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진과 지훈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그녀에게는 권력도 돈도 영향력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진실과 그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뿐이었다. 은지는 결혼식 당일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호텔로 출근하며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명동성당에 가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혹시나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2장의 비행기 표였다. 단방향 한국과 법적 협정이 없는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 표였다. 이름은 박수진과 박지훈이 아니라 강민수와 강수영이었다. 은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수진과 지훈은 결혼식 다음 날 모든 것을 끝내고 도망칠 계획이었다. 은지는 그 비행기 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뛰쳐나와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웠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식 아침 서울은 활기로 가득 찼다. 명동의 거리는 고급 세단과 리무진으로 북적였고 명동성당 주변은 화려한 옷차림의 상류층 인사들로 넘쳐났다. 김민재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사교 행사였다. 언론사들은 성당 앞에 진을 치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모두가 박수진의 아름다움과 민재의 성공을 찬양하며 이 결혼을 세기의 로맨스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이은지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거대한 도덕적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손에는 어젯밤 수진의 방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2장의 비행기 표가 쥐어져 있었다. 그 표에는 강민수와 강수영이라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목적지는 한국과 인도 주약이 없는 먼 나라였다. 은지는 그 비행기 표를 주머니에 넣고 호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진과 지훈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민재의 재산을 훔쳐 결혼식 다음 날 도망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지는 단지 청소부였다.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무게를 가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호텔 로비를 지나며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는 손님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향수를 뿌린 사람들이었다. 은지는 자신의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절감했다. 그녀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생선시장에서 일하며 그녀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이곳은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도시였다. 은지는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다. 호텔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수진과 지훈 같은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짓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한다면 민재라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터였다. 은지는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멈춰 서서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녀의 양심은 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두려움은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은지는 호텔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을 때 매니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늘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수진과 지훈의 비밀 대화, 노트북에 표시된 송금 내역,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하지만 매니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은지 씨, 당신은 청소부야. 손님의 사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당장 나가.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매니저가 적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호텔 직원 명단에서 그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비서 역시 그녀를 믿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박수진 씨를 질투하는 건가? 그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은지는 점점 더 절망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오히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할 터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주머니에 든 비행기표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책임이었다. 은지는 호텔을 나와 명동성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동료에게서 낡은 코트를 빌려 자신의 청소부 유니폼을 가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은지야, 넌 할 수 있어. 넌 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명동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의 아침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지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 화려한 간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늘 낯설었다. 그녀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서울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늘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이 도시의 중심에서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성당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거리는 결혼식 손님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성당의 입구에 다다랐다. 보안 요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다. 은지는 초대장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군중 틈에 섞여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피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높은 천장, 화려한 장식, 그리고 부드럽게 울리는 오르간 소리. 은지는 성당 뒤쪽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다. 민재는 제단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오르간이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성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은지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은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행기 표를 만졌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성당의 뒤쪽에서 조용히 서서 수진이 제단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기도했다.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화려한 성당에서, 이 권력과 부의 세계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녀는 민재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오르간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동성당은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성당 안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였지만 그 빛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제단 앞에 선 김민재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기대와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는 박수진을 기다렸다. 성당의 긴 나무 의자에는 한국 상류층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다. 재계의 거물 정치인 연예인들이 모두 이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모두 수진의 아름다움과 민재의 성공을 찬양하며
이 결혼을 세기의 로맨스로 여겼다. 오르간이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모든 시선이 성당 입구로 향했다. 수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베일 아래에서 천사처럼 빛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 미소는 모든 이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성당 뒤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이은재는 그 미소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비행기표를 꽉 쥐고 있었다. 2장의 비행기표 강민수와 강수영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예약된 한국과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향하는 단방향 표였다. 은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낡은 코트로 가린 채 귀빈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있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민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부와 신랑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고 반지를 교환했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연극임을 알았다. 그녀는 제단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마침내 신부가 반지를 끼운 후 신부가 서약을 마무리하고 신부가 민재의 손을 놓는 순간 신부는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신부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은지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님을 알았다. 신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신부는 민재를 속이고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신부가 제단에 서서 민재와 손을 맞잡은 순간, 신부가 군중을 향해 미소를 짓는 순간 은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성당의 중앙 통로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신부가 그녀를 보았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신부는 곧바로 연기를 시작했다. 신부는 민재의 팔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 씨,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은지는 그 연기를 뚫고 진실을 보았다. 신부가 말을 마친 순간 신부가 군중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순간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성당을 울리게 해야 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끌어모아 외쳤다. 저는 이 결혼식에 반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오르간 소리가 끊겼고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성당 중앙에 서 있었다. 낡은 코트 아래로 청소부 유니폼이 살짝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누구야,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지? 하지만 은지는 그 소리들을 무시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즉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의 팔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민재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 여자는 미쳤어요. 제가 호텔에서 해고한 직원이에요. 저를 질투해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영예는 완벽했다. 군중은 그녀를 동정하며 은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훈 수진의 공범이자 그녀의 오빠로 위장한 남자도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보안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은지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성당 바닥을 울렸다.
은지는 그들이 자신을 붙잡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행기표를 꺼내 높이 들며 외쳤다. 김민재 씨,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박수진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의 돈을 훔치고 내일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이에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성당 안을 울렸다. 군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수진은 더욱 격렬하게 울며 민재의 팔을 붙잡았다. 민재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녀의 영예는 오스카상을 받을 만했다.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비행기 표를 보세요. 강민수와 강수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표예요. 그들은 내일 떠날 계획이에요. 그녀는 비행기 표를 민재에게 내밀었다. 군중은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는 은지를 비웃었고 누군가는 수진을 동정했다. 하지만 민재는 침묵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인 공포가 스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제단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짧은 눈길을 보냈다. 그 눈길은 혼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계산이 섞인 눈빛이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일을 해왔다. 그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이곳에 서 있었다. 민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짓은 성당을 즉시 조용하게 만들었다. 보안 요원들은 멈춰 섰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 결혼식은 취소한다. 그의 말은 성당 안을 메아리 쳤다. 수진은 그의 팔을 놓고 비명을 질렀다. 민재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은지, 수진 그리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너희 셋 나와 함께 와. 그는 그들을 성당 뒤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군중은 혼란에 빠졌고 속삭임과 소문이 성당을 가득 채웠다. 작은 방 안에서 민재는 은지에게 말했다. 말해, 하키셰. 은지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진과 지훈의 비밀 대화 노트북에 표시된 송금 내역 그리고 비행기표. 그녀는 비행기표를 민재에게 건넸다. 강민수와 강수영 민재가 큰 소리로 읽었다. 그는 수진과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밀랍처럼 창백했다. 수진은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지훈은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았다. 민재는 침착하게 전화를 들어 경찰을 불렀다. 수진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민재는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깨진 마음 속에서 그는 은지의 용기에 감사했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성당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수진과 지훈은 수갑을 차고 성당을 떠났다. 군중은 충격과 호기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여전히 성당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민재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명동성당에서의 스캔들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김민재와 박수진의 결혼식이 취소되고 수진과 그녀의 공범 박지훈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울의 상류층은 충격과 호기심으로 들끓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세기의 스캔들로 불렀다. 사람들은 이은지라는 이름의 젊은 청소부가 억만장자의 결혼식을 멈추게 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은지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해고되었다. 스캔들로 인해 호텔은 그녀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몇 달치 월세를 낼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냉혹했다. 은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 민재는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그는 강남에 있는 K텍 본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수진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그는 은지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눈에 담긴 순수한 진실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은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기적인 동기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민재는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은지의 원룸을 방문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지 않고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은지는 문을 열고 그를 보았을 때 숨이 멎을 듯 놀랐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다.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말했다. 이은지 씨, 당신은 나를 구했어요. 단순히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막아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돈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정직함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그녀를 모욕하는 일임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바닥을 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K텍의 리스크 분석 부서에서 일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의 경영학 학사 과정을 지원하고 싶어요. 은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그녀는 대학에 갈 돈도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직관을 높이 샀다. 그는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당신의 본능과 정직함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산이에요. 은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기회임을 알았다. 그녀는 K텍에 입사해 리스크 분석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화려한 강남의 사무실,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부로 일할 때와 똑같은 성실함으로 일에 임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리스크 분석의 기본을 공부했다. 그녀는 대학에도 등록했다. 경영학 수업은 어렵고 낯설었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산에서 온 소박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은지를 지켜보며 그녀의 잠재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탁월한 직관을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의도를 읽는데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민재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낭만적인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다. 그 우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재는 은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배웠다. 은지는 민재에게서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자신의 노력으로 증명했다. 1년 후 은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K-테크 본사에서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다. 그녀는 이제 리스크 분석 부서의 핵심 멤버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재와 점심을 먹기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들은 비즈니스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민재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우정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 위에 세워졌다. 은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길을 잃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손에 쥔 사람이었다. 민재는 은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진실의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돈보다도 귀한 거예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다.